다음 5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내시균형을 보는 건데요. 이 내시균형과 자, 선행자의 이득 존재 여부 이렇게 있어요. 선행자의 이득의 여부. 자, 선행자가 이제 선발자가 되는 거죠. 먼저 앞선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기 스토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스토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수행렬 표를 만드셔야 돼요. A번에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보면서 보수행렬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자동차 회사가 A와 B가 있습니다. A를 이쪽에다 하고 B를 이쪽에다 할게요. 자, 서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과 기존 모델을 고수하는 것 사이에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ew, 새로운 모델, 기존 모델, 새로운 모델, 기존 모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만일 어느 한 기업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는데 다른 기업이 기존 모델을 고수했을 때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 기업은 20의 이윤을 얻고 그걸 잘 보셔서 기재해 주셔야 돼요. 기존의 모델을 고수한 기업은 10의 이윤을 얻습니다. 자, B가 새로운 건데 A가 기존을 하게 되면 기존을 한 거는 10이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는 20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새로운 걸 제시했는데 B가 기존이 되면은 새로운 모델 한 해는 이득이고 기존은 10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만일 두 기업이 경쟁적으로 신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은 두 기업 모두 마이너스 10의 손실, 너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고객들의 새로운 엄청난 신규 수요 창출은 하지 못했는데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손실이 나버리는군요. 만약에 두 기업이 모두 기존 모델을 고수할 경우 두 기업의 이유는 둘 다 10, 10이다.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번 보수행렬을 나타내세요. 이게 이제 보수행렬을 나타낸 거니까 A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B가 내시균형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시균형을 구하세요. 자, 내시균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꺽쇠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각각의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최선의 전략을 찾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해설에도 뭐 B가 먼저 의사결정을 할 때 A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보세요. B가 새로운 모델을 했다라고 하면 A가 새로운 거 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기존이면 그냥 10이니까 10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기존 모델을 하면 A가 새로운 거 하면 20인데 기존 모델이면 10이에요. 20이 더 좋으니까 꺽쇠. 우월 전략 균형이 없네. 상대방의 전략을 보면서 자신의 최적 선택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A가 새로운 모델을 했어. 그럼 B 입장에서 봅시다. B가 새로운 거 하면 마이너스 10인데 기존 거 하면 1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거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A가 기존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B가 새로운 걸 하면 20인데 기존 걸 하면 10이야. 당연히 요 20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시 균형은 두 개네요. 우월 전략 균형은 없네요. 그래서 내시 균형은 상대가 이렇게 뭐 새로운 걸 하면 나는 엇박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런데 C번 한번 볼게요. 선행자의 이득이 존재합니까? 퍼스트 무버로 선발자, 선행자, 먼저 움직인 사람의 이득이 존재합니까? 이렇게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 선발자로 나선 애가 만약에 먼저 지른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애가 먼저 여기 내시균형 두 개 있으니까 이거보단 이게 낫잖아. 그래서 그냥 A가 먼저 나 새로운 거 출시했어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B가 선택할 건 이거 날라갔어. A가 이미 못을 박았어. 그러면 B 입장에서 뭐야 나도 새로운 거 할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럼 나는 한 발 늦었네. 기존 거를 고수해서 10만큼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B가 먼저 선수를 쳤어. 선수를 팍 치게 되면 새로운 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걸 하게 되면 A는 새로운 거면 마이너스 10인데 이미 선수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존 거인 10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자의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말을 움직일 때 먼저 움직여서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서 이득이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지. 먼저 자기의 가는 방향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경우 자기가 그냥 가만히 먼저 네가 먼저 해라고 했을 때보다 선행자로 먼저 탁 나섰을 때가 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행자로 나섰을 때 선행자로 이제 먼저 전략을 제시했을 때 된 경우 후행자보다 이득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증가한 이득을 우리가 바로 선행자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D번 한번 볼게요. B기업이 먼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어. 이런 상황에서 A기업이 자신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경우에 이게 자기가 이제 둘 다 불리해지겠지. B가 먼저 새로운 걸 출시했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걸로 해야 되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신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 자신에게 보조금을 주게 된대. 근데 이윤을 얻은 후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함께 이윤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A의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출 보조금이라든가 전략적 무역 이론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기 적절한 예가 있으니까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D번입니까? D번. 자, 거기 예를 한번 보세요. 해설 한번 보세요. 336페이지 보시면 자, 보수행렬은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기업 A에게 20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B가 선행자로 나선다라고 할 때 A도 선행자로 나서기에는 이제 이게 약간 겁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준다고 할게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보조금을 지급해요. 근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단 어떻게? 예, 맞아요.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경우에 출시한다라는 전제가 붙은 경우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 행렬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가 여기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기존 모델, 얘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기존 모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20을 주는 거야. 정부가 20의 보조금을 준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보수가 어떻게 돼? 20만큼 새로운 걸 출시했을 때 여기다가 새로운 걸 A가 출시했을 때는 여기다가 20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0을 더하면 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야, 됐어. 그냥 너 기존 거 계속 고수하는데 내가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만큼 더해줘서 10이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20만큼 더해지니까 40이고 10 이렇게 해서 이것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내시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만약에 B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A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B가 만약에 기존 모델을 고수하면 그냥 얘는 당연히 하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이제 B 입장에서 볼게요. A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 B는 기존 모델을 그냥 고수하는데 A가 기존 모델을 고수하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고수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내시균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델로 출시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기존 모델을 거기 보시면 거기 해설 잠깐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B기업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해요.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A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 10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옛날 같았을 때는 기존 모델을 그냥 고수하는 걸로 그냥 끝내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 B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모델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약간 아니면 보조금을 더 주는 걸로 해도 돼요.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맞추려고 일부러 해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끔 이제 먼저 유도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 바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요걸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그거를 다 제거하더라도
10의 추가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걸 돌려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우선 내시균형과 선행자 이득 같은 걸 우리가 찾는 법을 봤고요. 그 6번부터는 카르텔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전에 앞에 봤던 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 모형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